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솜사탕 같은 구름을 보며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들으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는 요즘이네요. 반갑습니다. 전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겪었던 일도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부디 랄라님이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 내일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방님과 동서와 있었던 사연인데요.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뭔지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성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애와 결혼이라는 게 분수에 맞고 끼리끼리 만나는 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비슷한 환경과 수준에 맞는 사람이 만나야 잘 산다는 걸 살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이라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각자가 잘 알고 있었어요. 고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더 크게 느꼈죠. 남편은 오물과 폐수를 수거하고 길가에 보이는 맨홀 뚜껑을 열고 상하수도 청소를 하는 험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 폐자원 처리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분리수거한 쓰레기들이 모인 곳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과 폐기해야 할 것을 분류해야 하는 일이에요. 듣기만 해도 많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힘들어 보이시죠? 여러분 예상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악취가 심하고 고된 일이랍니다. 저희 부부는 비슷한 업종에서 일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죠. 가난하고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저희 두 사람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좋은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었답니다. 한편 양가 부모님 역시 가진 게 없으셔서 금전적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벌어서 매달 용돈을 드렸네요. 부모님들 모두 연로하셔서 연금을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으셔서 남편과 제가 자식된 도리를 한 거죠. 여하튼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사랑의 꽃은 심하게 피어버리는 바람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출산할 때까지 일터에 나갈 수 없었어요. 지저분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는 남편의 조언과 말림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이는 가장의 무게를 더 무겁게 짊어지고 정화조 청소일을 휴무날에도 자진해서 출근했답니다. 아직도 남편에게 매우 미안하고 고맙던 순간이 그때였는데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않고 365일 동안 일만 했답니다. 그 덕에 전 편안히 태교를 하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고 손가락 발가락 모두 10개씩 있었죠.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한다더니 저도 태어난 아들의 얼굴보다 손발을 먼저 확인했답니다. 그렇게 새 식구가 된 저희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조금 더 넓은 방 2칸짜리 허름한 빌라로 이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이 결혼하는 소식을 알려 겹경사가 생겨서 시댁의 식구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시동생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만난 직장 동료인 동서를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천생연분 마냥 너무 잘 어울렸고 얼굴까지 닮았답니다. 저희 부부도 비슷한 직종에서 만났고 서방님 내외도 똑같은 일을 하며 사랑에 빠진 걸 보니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비슷한 집안 배경의 사람이 만나는구나 하며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네요. 그렇게 만난 서방님과 동서는 저희 부부 못지않게 아주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서로 하나씩 채워가며 사는 재미로 살아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과 서방님은 우애가 매우 좋아서 쉬는 날이 겹치기라도 하면 저와 동서까지 포함해서 넷이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형님, 집게 저 주세요. 고기는 아랫사람인 제가 구워야죠. 아유, 아니야, 동서. 오늘도 일하고 왔다며. 난 쉬고 왔으니까 가만히 있어. 형님, 이럴 게 아니라 고기는 남자가 굽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남자는 열심히 드시기만 하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아주 맛깔나게 먹기만 하네? 안 되겠어. 여보, 당신이 좀 구워봐. 어? 아유, 그래, 줘봐. 까짓 건 내가 굽지. 그때 당시에는 삼겹살이 비교적 저렴해서 자주 집에서 구워 먹었답니다. 그런 즐거운 모임은 주기적으로 계속되었죠. 그러다 동서가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답니다. 제 아들과 동서의 아들은 친형제처럼 잘 어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똑같이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노는 곳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녀석들이었어요. 학창시절에도 똑같이 꼴찌를 해서 저희 부모들이 기가 막혀 자주 웃었답니다. 현수야, 너 이번에도 꼴찌한 거야? 참, 네 동생 재수도 꼴찌라던데 너희 둘이 짰니? 엄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적은 행복순 아니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에휴, 자랑이다 이 녀석아. 너 초등학교 때 과학자 되겠다면서 만들기를 그렇게 잘했는데 머리 좀 크더니 그런 것도 잘 안 하더라? 아, 만들기를 꼭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지내고 있다고요. 나중에 과학자 되는 건 변함없는 제 꿈이에요. 야, 이 녀석아. 학교에서 꼴찌하는 놈이 무슨 수로 과학자가 돼? 에이, 엄마 아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인생 한 방이니까 기다려봐요. 이 아들이 돈방석에 앉게 해드릴게요. 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하여튼 입만 살았어. 그래, 꼴찌하는 과학자 꼭 되라. 니 덕에 해외여행 가는 날이 올지 기대하고 있을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아들은 기계를 정말 잘 만졌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가전제품을 죄다 중고로 마련해서 고장이 자주 났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 현수가 고쳐줬답니다. 세탁기를 분해해서 하나씩 조립하며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부품만 갈아 끼워서 멀쩡하게 만들기도 했고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등등 전기가 들어가는 가전제품은 뚝딱하고 고치다 못해 이전보다 더 쓸만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들의 그런 면을 보면 진짜 똑똑한 녀석인데 학업 성적은 바닥을 치다 못해서 지하로 빠져버렸으니 정말로 괴상했답니다. 아들이 어릴 적엔 공구함을 들고 다니며 이것저것 만져대고 연구하는 걸 자주 봤을 땐 진짜로 카이스트에 들어갈 천재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아들 현수는 예상대로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녀석이 수능날 아예 시험장으로 가지도 않고 오락실에 가서 하루 종일 오락을 하고 돌아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이렇게 탈선만 반복이 되니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쏙 들어갔어요. 현수는 저와 남편처럼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취직해서 험난한 일을 시작했답니다. 다른 부모 같으면 허드렛 일을 할 바에야 기술이나 배우라고 조언을 했겠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응원해 주었답니다. 아휴, 우리 아들 손 좀 봐. 엄청 까칠해진 데다 흉터도 많이 생겼네. 일 많이 힘들지. 네가 폐기물 업체 들어간 게 꼭 엄마 아빠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건 부모님이 자랑스럽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꺼리는 일을 선택하는 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에겐 경험과 배움이 필요해서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조금 흘러 1년이 지났고 저희 세 식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어요.
세 사람 모두 힘이 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만 모이면 약속한 것처럼 힘든 내색을 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서가 기쁜 소식이 있다며 시댁에 모두 모이자는 연락이 왔어요. 조카 재수가 대학에 합격했나 싶어서 축하해줄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갔죠. 동서, 재수 대학에 합격한 거야? 그래서 모두 모이라고 한 거지? 아니요. 안타깝게도 우리 재수 대학 못 가요. 이 꼴통이 대학에 합격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할 소식은요, 그것보다 100배, 아니 10,000배는 좋은 소식이에요. 재수씨,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입이 귀에 걸리신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 궁금해 죽겠네. 그러자 서방님이 헛기침으로 문을 띄우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수, 저 대박 났어요. 회사 동료 추천으로 비트코인이란 걸 해봤는데 초대박이 났다고요. 전 비트코인이 뭔지는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예전에 남편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괜한 돈을 쓰는 것 같아서 투자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대충 주식과 비슷한 건 줄 알았답니다. 영철이 너 비트코인 했었냐? 그리고 초대박이 났다고? 도대체 얼마나 터진 건데? 형,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1년 동안 비트코인에 정신을 쏟아부었더니 수백 배가 올랐다니까? 정확히 73억 벌었어. 로또보다 훨씬 많은 돈이란 말이야. 뭐? 73억? 그게 진짜야? 요새 시사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사람이 여럿 나오던데 그중 한 사람이 내 동생이라니? 야, 정말 대단하다 임마. 축하해. 재수씨, 축하해요. 전 73억이라는 말을 듣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놀랍고 부럽던지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형님, 저희는 이제 공장 그만두고 편하게 살려고요. 이 동네도 그만 떠날 계획이에요. 그래? 서운하긴 하지만 너무 잘됐다. 이젠 부자로 살겠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며 살더니 하늘이 복을 줬나 봐. 형님네도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분명히 저희보다 더 대박날 일이 생기실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저희는 축하와 격려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 이후 전 동선애가 정말 잘됐다는 말을 반복했고 부럽다는 말도 연신했답니다. 여보, 나도 비트코인이나 해볼까? 영철이처럼 대박 한번 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 어휴, 됐네 이 사람아. 우린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나중에 현수 장가 갈 때 줄 거야. 그리고 우리 식구가 언제 불행한 적 있었어? 난 항상 행복했는데. 나도 그렇지. 당연히 행복하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이 부러운 자식. 어디 좋은 데로 이사 갈지 궁금하다. 우리도 이 산동네에서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텐데 말이야. 여기가 어때서 그래? 우린 다이어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모든 걸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여튼 농담을 못해요. 알았다. 천년만년 이 산동네에서 살자 마누라야. 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언젠간 좋은 집에서 살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답니다. 며칠 뒤 서방님 식구네가 이사하는 곳은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전 그 정도로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런데 좀 찝찝한 마음이 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었으면 시부모님께 조금 나눠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푼도 드리지 않고 떠나더라고요. 저희 식구야 다들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시부모님은 연금 이외에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빠듯하게 사셨는데 말이죠. 마음 같아선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 돈이 저희 돈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렇게 서방님 가족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살림을 차렸고 얼마 뒤에는 꼬마 건물을 매입했다고 전했어요. 매달 숨만 쉬어도 월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3천만 원이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에 전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 바쁘더라도 시댁에 자주 찾아오고
형제 내외가 모이는 것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당연하죠. 저한테 베스트 프렌드가 형님이잖아요. 저랑 남편이 갑자기 부자 됐다고 변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동서. 우린 베스트 프렌드지. 나도 동서를 질투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서방님 내외는 저희 집과 시댁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답니다. 연락도 거의 되지 않아서 안부 인사도 나누지 못할 정도였죠. 이 자식 전화를 또 안 받네. 돈 좀 벌었다고 변한 건가? 이래서 돈이 무섭다고 하나 봐. 부모 형제를 등지고 살려고 하네? 에이, 설마. 서방님이랑 동석이 그럴 사람들이야?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렇긴 한데 돈에 잡아먹히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 로또 당첨자들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도박에 미치고 여자랑 술에 빠져 살다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내 동생과 재수씨가 돈에 잡아먹힌 게 아닐까 싶어.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조금 변하긴 했겠지. 그래도 본성은 남아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하지만 제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 들르라고 문자를 몇 개나 남겨놓았는데 바쁘다는 세 글자를 보내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으면 부모님 생신날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봤지만 서방님과 동서에게 서운함과 섭섭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 식구가 시댁에 들른다고 해서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서방님네 식구들은 다들 명품 옷을 휘감았고 고급 시계와 목걸이 등으로 멋을 잔뜩 부리고 왔더라고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동서 얼굴 좋아 보인다. 역시 돈이 좋긴 좋은가 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피부과 가서 쏟아붓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제 얼굴 어때요? 주름살도 거의 안 보이고 팽팽하죠? 이게 다 돈의 위력이에요. 동서는 제가 알던 동서가 아닌 졸부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단한 안부 인사가 끝나자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서방님이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제 아들 재수하고 집사람 미국에 보내려고요. 뭐? 미국? 갑자기 왜? 형도 참. 형이나 형수님은 너무 우물한 개구리라니까. 우리가 강남에서 살아보니까 자식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거기선 애들이 엄청 많은 학원들을 다녀. 그래서 재수 이 녀석 대학도 못 가고 놀고 있어서 여기저기 교육 좀 맡겨봤더니 골프에 재능이 있더라고. 강사 말로는 나중에 프로로 데뷔할 실력이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제대로 교육 좀 받게 해주기로 했어. 뭐? 그런 재능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잖아. 굳이 미국까지 가야 해? 제주시까지 가면 너 혼자 지내야 되잖아. 뭘 어때? 보고 싶을 때마다 비행기표 끊고 건너가면 되지. 내가 돈벼락 맞은 거 잊었어? 영철아, 형이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너 비트코인 대박 난 건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너와 재수씨, 그리고 네 아들 재수까지 너무 많이 변했어. 여기 있는 부모님과 나와 네 형수는 네 가족인데 벌써 거리감이 생겼다고. 지금 네 태도랑 말투도 다른 사람 같아.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 정말 너무 섭섭하다. 우리랑 같이 의논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 못했니? 뭐야,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스케줄이 바빠서 못 찾아온 거잖아. 그리고 아버지 생신은 내년에도 있잖아. 형, 지금 우리한테 선 넘는 말 한 거 알아? 우리가 변했다고? 혹시 우리가 돈을 떼어주지 않아서 돈 달라는 소리를 돌려서 하는 거야? 거리감 생겼으니까 돈 좀 내놓으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야, 이영철,
넌 형을 뭘로 보고 그따위 말을 해? 너 그깟 돈 좀 벌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뭐가 옳은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나랑 네 형수는 네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 하지만 부모님은 다르다고. 너희가 도와드릴 생각은 아예 못한 거야? 남편의 성화에 서방님은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뭐? 도움?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지금껏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도와줘.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랐는데 뭘 보답해야 되냐고. 그러자 시부모님이 언성을 높이셨어요. 당신들은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형제끼리 다투지 말라고 말리시면서 말이죠. 그러자 서방님이 상상도 못했던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 가까이 오지 마. 똥냄새 나서 못 견디겠다. 동생한테 조언을 하든 훈계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날마다 더러운 똥내다 풍기는 주제 강남 부자인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형을 좀 훈계하자. 언제까지 똥꾸린 내 풍기는 일을 할 건데? 형수도 마찬가지지. 쓰레기 더미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니 애새끼가 애미애비 하는 일을 따라서 등신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새 식구가 단체로 폐기물이라도 되는 거야. 서방님은 선을 넘으며 막말을 했고 남편은 곧장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동서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그냥 빨리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서방님과 동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대야에 찬물을 가득 담고 나왔습니다. 여보, 비켜봐. 어이 서방님, 그리고 동서. 마지막으로 니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똥물에 처박힐 것들아. 그 말을 뱉자마자 대야에 물을 힘껏 뿌려서 서방님 내외가 물 맞은 생쥐꼴이 되었답니다. 이게 뭐야? 형님,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알아요? 진짜 무식한 년이 별짓을 다 하네. 뭐? 무식한 년? 무식한 건 바로 너야. 이 상식도 없는 머저리야. 형수 미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방님이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자 남편이 분노의 주먹을 날려 서방님을 눕혀버렸습니다. 이젠 회복이 되지 않는 관계로 갈라서게 된 거죠. 물벼락을 맞은 두 연놈과 조카놈은 욕을 하면서 영영 보지 말고 살자고 하더군요. 진짜 이 샤넬이랑 버버리 어떡해. 이 비싼 옷에다 물바가지를 뿌려? 진짜로 상정도 못할 인간들이야. 이 지긋지긋한 산동네 내가 다시 오나봐라. 그래, 우리가 이 동네 와서 저것들 다시 만나면 사람이 아니라 개다. 여보, 재수야, 얼른 가자. 저 역시 큰 소리로 두 번 다시 제 눈앞에 띄면 물벼락이 아니라 똥벼락을 맞을 줄 알라고 경고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조카 재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서방님 혼자 강남에서 부자 놀이를 하며 지냈다네요. 거의 1년 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서 서방님 식구의 안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의절했으니 서방님과 동서는 금기어가 되었죠. 물론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었는지 저희 몰래 가끔씩 서방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서방님 식구들 안부를 듣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네요. 전 아직 미운 정이 남았는지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반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씀에 질색하며 다신 서방님 가족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으르렁댔어요. 그런 놈은 자기 동생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고 욕하면서 말이죠. 그이는 그런 심보로 살다간 오래가지 못하고 패가망신할 거라고 막말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이의 말이 씨가 되어서 서방님 식구들에게 썩은 나무가 자랐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아주 처참하게 망해가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재수가 미국에 가서 사고를 많이 쳤나 보다. 하라는 굴부는 안 하고 술 퍼먹고 여자들하고 놀아나느라 돈만 엄청 썼다고 하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폭력 사건에도 휘말려서 벌금도 엄청나게 물어줬대. 아휴, 그 넓은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둘째 며느리도 재수도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구나. 정말 안 된 일이야. 아버지, 걔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영철이 그놈이 돈이 엄청 많은 놈이니까 걱정 마세요. 부모님한테는 한 푼도 드리지 않고 흥청망청 쓸 돈이 차고 넘쳤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영철이가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메꾸겠다고 다시 비트코인을 시작했다더라. 이전처럼 상승가로 올라서 재미를 좀 본 모양인가 봐. 그래서 가지고 있던 상가와 강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아서 비트코인에 전부 다 올인을 했다는구나. 그런데 예전처럼 상승만 할 것 같던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대폭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빚까지 떠안게 되어서 예전에 살던 것보다도 못한 형편으로 떨어져 버렸대. 아휴, 이렇게 나락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면 좋냐.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속이 시원하면서도 서방님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망해서 동서와 조카 재수는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곧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전했네요. 남편은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상관없다며 서방님 식구들을 끝까지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의견을 따라 상종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공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아들의 차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처음 공항에 오는 거라 게이트가 뭔지 몰라서 안내 승무원에게 물어가며 헤맸습니다. 아들도 공항이 처음이라 저희와 다를 게 없었죠. 그렇게 공항을 뱅뱅 돌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아주버님, 현수야! 뭐야? 공항에 저것들이 왜 나타났어? 공항까지 와서 똥 치우나 보지? 저희 식구는 두 사람의 기분 나쁜 조롱을 듣고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윽고 나란히 서 있는 서방님 식구들을 발견했죠. 미국 생활을 접고 돌아온 동서와 재수를 서방님이 데리러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모른 채 하려고 하는데 세 사람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답니다. 형 오랜만이야? 보아하니 여전하네. 옷차림새도 그대로고 지저분한 머리하며. 그리고 아우 똥꾸린내까지. 공항에는 웬일이야? 여기도 똥 치우려고 온 거야? 식구들이 단체로 참 보기 좋다. 야 임마, 너 주둥이 함부로 나불대지 마. 내가 공항에서 똥을 치우든 오줌을 치우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뭐래도 난 내 직업을 사랑하니까 또다시 조롱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러자 서방님과 동서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뭐야, 진짜로 아직도 똥 치우고 살고 있어? 야, 진짜 대단하다. 이제 좀 그 인생에서 벗어날 때 되지 않았어? 형수도 아직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치우고 살아요? 이 자식이? 너 3년 만에 만난 형과 형수한테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그딴 소리를 하려면 아예 아는 척을 하지 마.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우니까. 전 서방님에게 복수의 멘트를 가격했습니다. 서방님, 소식 들었어요. 쫄딱 망했다면서요. 이제 빚까지 떠안았다고 하던데. 이젠 뭐 해서 먹고 살 생각이세요? 거지가 따로 없을 텐데. 형님,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이 사람이 다시 비트코인에서 대박 낼 거예요. 사람은 두 분처럼, 아니 현수까지 세 사람처럼 무식하게 몸 쓰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다. 사람이란 우리처럼 머리를 쓰면서 돈을 벌어야 현명한 거라고요. 폐가 망신한 주제에 입만 살았네. 그래, 네 대가리 잘 굴려서 빚이나 잘 탕감해봐, 이 거지년아. 뭐?
이게 형님 해주니까 진짜 내 형님인 줄 아나. 쓰레기장이 파묻혀 섰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거지래. 그래도 우린 강남에서도 살아봤고 미국에서 유학이란 것도 해봤어. 그런데 니들은 여전히 똥통이나 핥고 살잖아. 이 기생충들아. 저와 동서의 격한 말다툼에 흥분한 남편이 나서자 서방님 역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멱살을 잡고 욕설을 뱉어가며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 전광판에서 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두 가족이 전광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광판을 본 동서 내외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이 제 아들 현수였기 때문이었죠. 저거 그때 우리 아들 인터뷰한 영상이네. 아유, 네 집 아들인지 정말 잘생겼다. 그러게 말이야. 아이, 우리 천재 아들 영상이 영철이 널 살린 줄 알아라. 저게 뭐야? 아니, 현수가 TV에 왜 나와? 말도 안 돼. 다들 놀라며 전광판에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나중에 알았지만 제 아들 현수가 폐기물 업체에 들어가서 일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폐기물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폐비닐이나 무스는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잖아요. 제 아들 역시 폐비닐과 쓰레기를 기름으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 아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쓰레기가 석유로 탈바꿈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수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농담하듯이 했던 말들이 모두 진심이었던 거죠. TV 속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고 쓸모있는 일을 하게 된 건 저희 부모님 영향이 크세요. 아버지는 정화조 청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폐자원 처리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남들은 더럽고 악취나는 일을 한다고 꺼려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게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라다 보니 부모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폐자원 처리장을 방문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기적이란 건 멀리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저의 기적이 저희 부모님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공항 전광판에 나오는 아들의 인터뷰를 보자 저와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식구들은 턱이 빠지도록 입을 벌리고만 있더군요. 형, 이게 사실이야? 쓰레기를 석유로 만든다고?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일이야? 방금 네 눈으로 봤잖아, 이 자식아. 내 아들이 이런 천재였다고. 네 아들처럼 골프 유학 가서 술만 처먹고 노는 천박한 놈이 아니란 말이야. 이어서 동서 역시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탄생하다니. 현수가 이제 돈을 긁어 모으겠다. 어머, 잘 됐어요, 형님. 예전에 제가 말했죠. 형님네는 저희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을 가질 거라고요. 제 말이 씨가 돼서 이런 것 같아요. 동서 말이 씨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내 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어. 니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나와 정화조 청소하는 내 남편을 보고 배운 결과라고. 사람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부모가 자식의 거울인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재수는 부모 거울을 그대로 보고서 형편없는 놈이 됐나 봐. 꼬라지가 아주 양아치가 따로 없어. 저 시뻘건 머리는 뭐야? 저러고 다니면 무슨 아이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러자 서방님과 동서는 깨갱하고 아부를 시작하더군요. 제 아들이 성공한 걸 보니 콩고물이라도 핥아먹을 생각인 게 분명했죠. 형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못난 탓에 우리 아들이 이 모양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형님하고 형수님 공항에 오신 게 해외여행 떠나려고 오신 거예요? 현수가 효도하는 거 맞죠?
야, 두 분 호강하시네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자식한테 이런 효도를 받아봐야 진짜 부모가 된 거예요. 서방님은 재수 덕분에 비행기 타보신 적이나 있어요? 뭐 그럴 리 없겠죠. 아유, 내 정신 좀 봐. 비행기 시가 다 돼가네. 여보, 우리 그만 갑시다. 현수야,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 형님 행복한 여행 되세요. 돌아오시면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삼겹살 어때요? 제가 쏠게요. 글쎄, 난 거지들이랑 상종하기 싫어서 생각 좀 해봐야겠네. 아, 우리 형님이 그동안 서운한 게 엄청 많으셨나 보다. 형님,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희가 마중 나와 있을게요. 저랑 남편을 짐꾼으로 쓰세요. 아셨죠? 저랑 남편은 비굴해진 서방님과 동서를 보고 비웃음을 시원히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목적지인 하와이에 도착해서 인생 최고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살다 살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봤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 놀면서 최고의 추억을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서방님과 동서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굽실거리면서 인사하고 짐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답니다. 형님, 여행 어떠셨어요? 하와이는 저도 못 가봤는데. 전 이전에 당했던 비아냥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 하와이도 못 가본 촌년이었구나. 난 하와이 못 가본 사람이랑은 말도 섞지 않기로 했어. 에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놀러 가면 되죠. 그땐 우리 네 사람이 함께 가도록 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형수님. 우리 예전에 시간만 나면 모였었잖아요. 이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여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은 입을 다물고 인상만 쓰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근처에 도착하자 서방님 내외는 끝까지 짐가방을 들어주며 저희 뒤를 따라서 산동네를 낑낑거리며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좋으면 저럴까 하고 한심하게 보였죠. 남편은 찌찌거리면서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다는 소리만 했고요. 잠시 후 땀에 범벅이 된 두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산동네를 올랐더니 힘드네요. 서방님, 두 번 다시 이 동네는 물론이고 저희 집에도 오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면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 3년 전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어서 끝까지 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아, 형수님, 그만 좀 하시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이 시동생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자리에 앉았고, 저희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전 뻔한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있어서 마음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 우리 현수가 아주 훌륭한 녀석이야. 정말 대단해. 형수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이건 현수가 혼자 있는 일이 아니라 두 분도 함께 있는 일이라고요. 두 분이 하는 직업을 보고 연구해서 성공한 거니까요. 제 말 맞죠? 야, 임마, 본론이나 말해. 빨리 할 말하고 네 집이나 가. 아유, 우리 형 성격 급하네. 알겠어, 그럼 본론으로 넘어갈게. 형, 현수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부자 된 거 맞지?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투자 좀 해주라. 나 다시 비트코인 도전해서 73억이 아니라 730억으로 내가 불려보려고. 내가 그 돈 벌면 형한테 100억 줄게. 뭐? 이 뻐저리 같은 놈. 너 지금 무슨 부루마블 게임하냐? 아예 랜드마크 세운다고 하지 그러냐? 730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무슨 재주로 그 큰 돈을 만들어? 어쩌다 운이 좋아서 돈 벌었으면 욕심내지 말고 조용히 살 것이지? 쫄딱 망해서 이런 꼬라지로 돌아와? 그러자 서방님과 동서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가늠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 시부모님께 막말을 한 것과 저희에게 못할 말을 했던 모든 것을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한참 동안 사과의 말을 듣자 남편이 무거운 입을 조심히 열었답니다. 돈 빌려달라고? 얼마나? 한 5억만 좀 빌려줘.
내가 무조건 성공해서 돌려줄게. 그래, 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는데? 조건? 아, 그래, 뭐든 말만 해. 영철이 넌 내 밑에서 일하도록 하고, 재수씨는 집사람이랑 폐자원 처리장에서 일하도록 해. 뭐? 아니, 나더러 똥푸라고? 얼마나 일해야 되는데? 10년. 형,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10년이라니. 너랑 재수씨가 그렇게 일해서 돈 벌면 10년이면 5억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다. 형, 정말 1억이야? 아, 우리까지 그 시궁창으로 들어가라고? 네 정신이 그따위인데 뭘 한다고 이루어지겠냐? 나랑 집사람이 하는 일이 시궁창이라고? 우리가 하는 위대한 업이야. 내 아들이 본받고 연구한 기초 도안이라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었다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길. 너 재수 저렇게 둘 거냐? 너처럼 평생 한심하게 살게 할 거야? 서방님은 조카 재수라는 말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동서도 뭘 느꼈는지 실실대는 표정을 거두고 진지한 얼굴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았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무슨 결심이라도 했는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형 밑에서 일해볼게. 형님이랑 일할게요. 진심이냐? 난 너랑 재수씨한텐 한 푼도 못 준다. 그냥 힘들게 일해서 스스로 벌라는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해볼게. 재수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오늘 형 따라오길 잘했다. 돈을 빌린 것보다 더 좋은 걸 얻은 것 같아. 저도요. 요 몇 년 동안 졸부로 살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엔 공장에 다니면서도 행복했는데 왜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야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예전에 풋풋한 서방님과 해맑은 동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동서,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 할 거야. 중간에 도망가면 인생 종칠 때까지 도망만 다니는 한심한 인간으로 살아야 할 거야? 네, 형님. 저 진심으로 잘해볼게요. 그러니 믿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들어왔을 때와 달리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저와 남편의 추천으로 각각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저와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가자 헛구역질을 심하게 했습니다. 형님, 일 어떻게 매일 해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바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엔 다 그래. 그러지 말고 동서는 마스크를 2개 써. 그래도 못 참겠으면 마스크에 소주 몇 방울 묻히도록 하고. 형님, 진짜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해서 그동안 현수를 키운 거예요? 현수가 인터뷰에서 왜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니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한 것 같네요. 아직도 생각하면 놀라워요. 쓰레기를 석유로 만들다니. 우리 재수가 현수를 반만 닮았어도 소원이 없겠네요. 동서, 재수 나이 이제 24살이야. 아직 뭘 도전해도 이른 나이라고. 그러니까 자네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서 재수가 스스로 느끼게 해주란 말이야. 지금 자네 인생이 특별하다고 다짐하고 일하도록 해. 네, 형님. 저 진짜 열심히 일해서 형님. 그런데 진짜 역하긴 역해요. 저 잠깐만 오바이트 좀 하고 올게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적응이 되었는지 마스크를 하나만 쓰고 쓰레기 더미에서 일했답니다. 또 남편에게 들어보니 서방님도 처음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일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겠다며 무던히 애를 쓰며 참고 견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는 예전으로 돌아와서 우애 좋은 식구로 지내게 되었어요. 예전에 자주 먹던 삼겹살도 자주 먹고 있고 가끔은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떠나기도 했답니다.
잠시 형제 사이가 틀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어붙여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네요. 한편 제 아들은 회사에서 각광받는 인물로 거듭나서 이사 자리를 꿰차게 되었답니다. 쓰레기를 석유로 둔갑하는 개발에 이어 다른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게 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발명품이 나올 거라며 기대하라고 했답니다. 정말이지 제 아들은 대단한 과학자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아들 자랑으로 사연을 끝맺게 됐네요. 여러분 중에서도 형제 사이가 틀어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무조건 화해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며 마음속의 미움을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